자, 안녕하세요. 오늘 9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자, 테슬라 같이 볼 거고요. 테슬라가 어제 음봉으로 엄청나게 아래를 또 갔다 왔죠. 장중에 10%, 마이너스 10% 가까이 갔다 왔는 테슬라인데요. 다행히 조금 올라서 지금 마이너스 4%로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하락에 좀 많이 놀라셨을까봐 제가 좀 빨리 영상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어제 테슬라 하락의 좀 진짜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의 테슬라 전망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사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매일매일 테슬라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450불 위에 옵션에 대한 이 감마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없기 때문에 450불이 단기 저항선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어제 올려드린 영상인데요. 자,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근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는 이 450달러 위에 감마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감마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450달러가 조금 저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지만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잔파도일 뿐 대세에 지장이 없는 수급이기 때문에 장기 홀더분들은 오히려 이 하락을 모아가는 자리로 잡으셔야 된다라고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어제 빠지니까 이 아래쪽에서 기쁘게 매수를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무튼 아무리 장기 투자자라도요, 어제처럼 이렇게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오면은 솔직히 공포스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미리 딱 알고 있고, 아, 그래? 진짜 빼는구나? 라고 했을 때 미리 내가 알고 있다라면 마음이 편해진단 말이에요. 자, 사실 모든 투자에 있어서 마음이 제일 편해야 됩니다. 급하고 서두르다 보면은 될 것도 잘 안 된단 말이죠. 무튼 어제 테슬라를 비롯해서 사실 테슬라만 이런 건 아니었어요. 테슬라를 비롯해서 나스닥이 크게 요동을 쳤었습니다. 또 매크로 이슈예요. 자,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었는데 컨센서스가 원래 3.3%였단 말이죠. 근데 이거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무려 3.8%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GDP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외의 모든 지표들이 지금 컨센 대비해서 강하게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는 건 다음 달 지표는 좀 더 강하게 나올 것이라는 걸 시장에서 좀 미리 보여준 겁니다. 며칠 전에 파월이 한 발언 기억나실 거예요. 이 은행 관련 회의에서 자, 어떤 리스크 없는 길도 없다라고 하면서 고용과 인플레 모두를 만족시키는 통화정책은 없다라고 미적지근한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파월은 어제 나온 이 데이터를 좀 미리 보지 않았나, 보고 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 싶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매크로 환경은 이렇습니다. 매크로 이런 환경 속에서 앞으로 테슬라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 이게 중요하겠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크로 영향을 받을 때 테슬라가 최대한 버텨주거나 혹은 매크로 환경과 상관없이 홀로 올라가려면 테슬라의 자체적인 호재가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서 호재 3가지 오늘 영상에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거듭되고 있지만요.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종목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기서 좀 크게 갈 수 있는 상방 구간이, 그래서 하방은 오히려 닫혀 있고 상방은 열려 있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지 헷갈리시거나 고민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그리고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에 댓글란이 있어요. 이 댓글을 클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이 테슬라 목표가 한 번씩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테슬라 목표가가 뭐 400불, 500불은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목표가 잡아주시면 이 영상을 처음 보는 테슬라 초보 주주분들도 아, 테슬라 전망이 이렇게 좋구나 생각을 하고 좀 테슬라 수급에 좋은 영향을 선순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테슬라 목표가 댓글란에 한번 남겨주시면서 영상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어제 하락의 원인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GDP 3.8 깜짝 성장이라고 나왔죠. 자, 이게 GDP 성장하는 게 좀 좋아 보이지만요, 사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인플레가 올라가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GDP 성장률도 그렇고 그 외 모든 지표들이 컨센 대비해서 강하게 나오면서 다음 달 지표 더 강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시장에 미리 보여준 거죠. 자, 금리 인하 9월 17일에 진행이 되었고요. 간밤에 발표한 결과값은 8월 달 결과값입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반영되는 10월 달에 다시 한번 금리 인하 얘기가 있죠. 그럼 다음 달 지표는 더더욱 이 지표가 더더욱 결과값이 컨센 대비해서 지금 이게 8월 달이 높았기 때문에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있을 금리 발표는 이번에 발표한 이 데이터로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자, 데이터가 이렇게 높게 나오면 금리 내려요? 못 내려요? 이렇게 데이터가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에 부담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자, 10월 29일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되어 있죠. 금리 인하 이 결정 날인데 이런 이유에서 한때 금리 인하 10월 29일 이 시장에서 바라보는 확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원래는 90% 이상 확률로 금리 인하 하겠다라고 지금 컨센서스가 되어 있는데 어제 이게 확률이 8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안 하니까 상대적으로 안 한다고 이 확률이 내려가니까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거예요. 파월이 이 고용과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고민이라고 말씀드렸죠. 연준이 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입니다. 자, 경기 침체면은 고용이 안 되면은 국채 금리가 하락하겠죠. 그리고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상승은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거 공식을 조금 어느 정도 암기를 해주시면 여러분들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걸 의미하는데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자, 물가 상승을 촉진하게 된 게 이번 GDP 성장률 결과값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상승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자, 여기 이 공식 보이시죠? 그리고 어제 국채 금리 보시면은 차트상으로도 국채 금리가 10년물짜리가 치솟았단 말이에요. 자, 국채와 반대의 상관관계에 있는 주식은 하방 압력을 받게 된 겁니다. 국채금리가 치솟으니까 상대적으로 안전자산, 국채가 안전자산이고 주식은 조금 위험자산으로 취급받죠. 그래서 국채가 올라가니까 주식이 떨어진다. 보통 이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제 나스닥이 굉장히 요동쳤는데요. 제가 차트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게 미국 정부 10년 채권물인데 어제 좀 치솟고 있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나스닥 선물이거든요. 이 나스닥 선물 60분봉 차트인데 어제 프리장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꽂았습니다. 내려 꽂다가 자, 정작 본장 되니까는 엄청난 변동성 하면서 그래도 소폭 반등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나스닥 선물이 내려 꽂으니까 테슬라 주가가 장중에 10% 가깝게 빠졌고요. 그리고 나서 소폭 이렇게 반등 마감하니까 이 테슬라 주가도 마이너스 4%로 이렇게 올라와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동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이 조금 더 까다로운 게 개별 호재 그리고 재료, 모멘텀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테슬라를 보면요. 현재 테슬라 주가를 보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옵션 가격 말씀드리면 이 430달러의 포지션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벽이 있기는 한데요.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매물이 많이 없다라는 건 조금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오늘 밤 있을 PCE가 이게 또 고비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밤 이 PC 발표가 고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옵션 벽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오늘 밤에 만약에 또 이런 걸 빌미로 흔든다면 420불까지는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있을 이 PC 결과 굉장히 잘 견뎌야 하는 게 중요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고래의 입장에서 세력,
큰손의 입장에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 밤에 있을 이 PC도 그렇고 딱 지금 털기 좋을 이벤트죠. 그럼 얘네가 고래들이 이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역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에 저라면은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떨어뜨릴 빌미로도 너무 좋고 이 수량을 모아가기도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30가 밀리면은 바로 420까지 직행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현재 주가 부근에 있는 옵션 벽이 조금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 주가가 빠르게 정상화를 되찾으려면 어떤 호재가 나와야 되냐? 일단은 첫 번째,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들이 나와줘야 되고요.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보택시 관련 디테일한 얘기가 좀 나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FSD라든지 옵티머스 이쪽 AI 쪽 얘기들이 있겠죠. 제가 FSD 이거 하나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단은 여기 보시다시피 FSD V14 버전이 다음 주부터 조기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와이드 릴리즈라고 돼 있죠. 초광범위로 조기 배포될 거라고 지금 일론이 직접 밝혔고요. 이후에 약 2주 간격으로 14.1, 14.2 버전이 순차적으로 배포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14.2 단계에서는 차가 거의 의식이 있는 존재처럼 느껴질 거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자, 의식이 있다. 사람 의식이 있죠. 인공지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2 버전에서는 더 이상 이 FSD가 이 차가 아니라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고 일론이 직접 언급을 했어요. 자, 그 전에 인터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어떤 인터뷰냐면 테슬라 FSD에 관한 이 슈퍼바이저, 이 감독 인터뷰인데요. 자, 이 사람이 호주 사람입니다. 호주 감독이에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FSD를 한동안 사용을 해보면 FSD 없는 삶은 상상하기가 어렵다. 자,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우리의 운전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뒤돌아볼 수가 없다. 자, 나는 주말 내내 까다로운 교통 상황, 도로 공사, 차선의 합류, 사라짐, 6차로 교차로, 토요일 스포츠카 정체, 일요일 서행 운전자 등 온갖 상황을 FSD로 해결을 했는데 이 시스템은 섬세하고 능숙하게 모든 상황을 처리를 해줬다. 정말 훌륭하다. 자, 사용하기 쉽고 스트레스 없는 사용 경험 덕분에 내 아내도 운전면허를 따게 될지도 모른다. 그만큼 훌륭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너무 좋죠, 내용이. 근데 여러분들 이게 바로 FSD 13에 관한 인터뷰입니다. 그러면은 14는 도대체 어떻냐는 거예요. 특히 일론이요. 이번에 제가 이거 FSD 14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일론이 이번 14에 엄청나게 공을 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도 들이고요. 본인의 자신감도 장난이 아닙니다. 자, FSD 이 14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 운전자 주의 필요성이 대폭 감소를 했고 다만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여전히 주의가 요구된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스틴 로보택시 FSD. 일반 차량보다 무려 6개월 앞선 기술이다. 6개월 앞선. 이거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처럼 느껴지는 AI 기술 혁신 예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14.2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릴리즈 이 부분은요. 테슬라의 미래에 대한 이 퍼즐을 하나 공개를 한 거예요. 이 퍼즐을 맞춰 가다 보면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로보택시의 미래가 더욱 뚜렷이 보일 수가 있는데요. 테슬라의 이 업데이트와 광범위한 배포는 로보택시와 자율주행 사업 확장에 매우 큰 호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규모로 보급이 되면은 테슬라가 계획 중인 이 미국 전 국토에서 로보택시 네트워크 상용화 속도가 굉장히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더 많은 최신 차량이 FSD를 탑재함으로써 방대한 실도로 주행 데이터가 쌓이고요. 이는 당연히 알고리즘과 안정성 향상으로 선순환 구조를 이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압도적으로 여기서 일론이 비용 컨트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타사에 비해서. 결국은 이 FSD V14 이것의 고도화와 빠른 확산은 테슬라가 로보택시 시장에서 기술, 데이터, 규제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구치고요. 수익성 높은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을 조기 실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FSD 신제품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로보틱스, 자율주행, 이 데이터와 AI로의 확장성도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자, 로보틱스 보시면은 이게 단순히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사람이 하던 노동을 대체하는 로봇을 개발 중이죠. 버니 샌더스가 말한 로봇이 공장과 창고를 대체한다는 시나리오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자, 두 번째, 자율주행은 어때요? 이 AI 운송이죠. 트럭과 택시, 버스 기사 일자리를 대체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로보택시부터 지금 출발하고 있죠. 그리고 데이터와 AI 측면은 어때요? 자, 테슬라는 자율주행 데이터 수억 마일 규모입니다. 이거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AI가 일자리를 대체한다. 그로 인해서 특정 이익만 초과 이익을 벌게 될 것이다. 미래 사회는. 이 논리에 그대로 들어맞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부각받기 시작하면은 테슬라 주가가 다시 한번 랠리가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의 변동성 그리고 오늘 밤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요. 오늘 밤 변동성도 잘 견디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테슬라가 조정을 받는데 결국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결국은 지금 여기서 변동성을 더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거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매매를 대응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조정 나올 때 우리가 어디서 강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드릴 거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댓글란에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또 제가 좋은 영상 제작하는 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응원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로 봐주시면은 여러분들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또 대응하시는데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테슬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